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기력 형성 프로젝트 바둑 비타민 시즌3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비타민 장현입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3 오늘로 21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할 전문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영삼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며칠 전에 바로 따끈따끈한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더 밝아지신 듯한 기분이에요. 네, 추석 때 이제 조상님들한테 차례를 지냈고요. 좀 많이 쉬었죠. 그리고 이제 차례 지내던 날 저녁에 저 KB 바둑 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팀 시합 있으셨잖아요. 저희 정관장 황진단 팀이 있었는데 그때 5대 0으로 이겨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저도 몇 번 팀 응원을 갔었는데 제가 갈 때 유독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장기현 MC 왔을 네. 때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좀 자주 애용 좀 해주세요. 아유, 그럼 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3 오늘 21번째 시간 하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먼저 사연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글은 안장구 5로5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개인 기력 50년사에서 바둑으로 인생의 참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동호회 회원들이 인정하는 본인의 기력보다 반치수 끌어올린 데에는 김영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반에서 종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대의 약점이 있을 것으로 스스로 자가 진단 중입니다. 전문의의 맞춤 솔루션을 긴급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안장구 5다님은 원하는 그 기력 향상 수치가 있네요. 반치수. 네. 반치수가 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프로기사의 대국 한 번으로 반치수 가능할까요? 어떤가요? 단 한 번의 대국으로 이제 바둑이 느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거고요. 네. 이제 저희 프로기사라든지 또는 고수들에게 지도를 좀 받으면 꾸준히 받아야죠. 꾸준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야 반지수 정도 느는 거지. 딱 한순간에 바둑 한 판 놓다고 늘면은 이제 누구나 다 빨리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둑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쓱 느는 게 아니고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요.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에는 그렇게 빨리 늘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희는 좀 도와드리는 길만 알려드리고 노력은 또 안장구님 스스로가 해 가셔야 기력이 더 네. 빨리 늘어가실 것 같네요. 오늘 대국자분 안장구 5다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를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바둑 비타민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사이버로 홈페이지에 접속, 바둑 비타민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주 2분께 프로기사회 대국 기회를 드립니다. 승리 시에는 육형제에서 마련한 20만 원 상당의 바둑판과 사이버로 1년 이용권 10억 포인트가 지급되며 패할 시에도 휴대용 바둑판과 사이버로 6개월 이용권과 3억 포인트를 드립니다. 프로기사와 대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의 대국자 안장구 5로5다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번님과도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장구 5로5다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 서울 광진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한국 나이 65세, 사이버 오로 바둑에서 5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5단의 기력을 갖고 계신데요. 이 바둑 인생이 50년이라고 하셨는데 바둑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65세니까요. 네. 중학교 때 15살 좀 됐을 때 같아요. 네.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한 분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좀 가르쳐 달라 졸랐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근데 그분도 지금 생각하면 상당한 기력 수준에 올랐던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때 당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시급 한 2, 3급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분께 배우고 이제 바둑을 뭐 전문 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배우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네, 그때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바둑 그 보급률이 저조한 데다가 바둑을 둘 수 있는 곳이 또 제 고향이 부산 쪽이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은 못 받고 저희 손위의 형님하고 네. 그때부터 같이 그분한테 배워서는 이제 둘이서 접이식 바둑판인가 뭐 그게 장기판 뒤에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시작한 거죠. 따먹기 바둑. 저희가 사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네네. 바둑으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은 적이 있으시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어떤 네. 사연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바둑을 두다 보니까 일이 있었지만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굴곡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때 제가 이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그냥 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때 집안도 풍지박산 나고 그때 생각하기 참 어려운데 그때 한 달간 잠을 잘 수도 없고 억울하고 그런 생각에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갖고 막 그랬어요 아주. 네. 그럴 때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기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연치 않게요. 네네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기원 차린 지가 얼마 안 됐는지 원장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을 좀 두고자 해서 이제 바둑을 뒀는데 그때 바둑을 한 판 두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처해왔던 걸 어떤 객관화시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그 바둑판에서 다시 또 본인을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바둑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떤 마음이 차분해졌다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다시 또 즐기게 됐죠. 그때 이후로. 그리고 이제 무사히 또 그 터널을 빠져올 수 있었고 좀 그런 큰 도움이 된 셈이죠. 사업 실패로 인한 좀 마음의 병을 바둑을 통해서 극복하신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바둑에 사실 두면은 뭐 그 안에서는 전투 뭐 이런 다양한 싸움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두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또 편해지는 그런 매개가 되거든요. 바둑은 이제 혹시나 또 좀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바로 다음 판에 이제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바둑의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안장구 오로오다님은 이 인터넷 바둑은 몇 년 정도 좀 두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넘으신 거죠? 예, 도스 PC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도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고 해서 윈도우즈로 넘어온 직후 같기도 하고 95년도 윈도우즈 9호가 이제 소개된 이후 같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둔 것 같아요. 예전에 장희연 씨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초창기 때 통신 바둑 이런 걸 두면은 전화비가 막 수십만 원씩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혹시 그러셨나요 그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된 환경에서 너무 가셨네요. 한 것 같은데 아무튼 PC라는 것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도스 시절이요. 그때 코맨드 오더지 해가지고 화면으로 그림으로 바로 안 나오고 글자로 오더를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리안이라는 통신도 있었는데. 천리안 나왔네요. 네, 천리안, 뭐 하이텔, 그 당시에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럼 이제 오늘 대국에 앞서서 바둑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안장군님 오늘 대국 4점에 덤 10집 반으로 대국하게 되는데요. 사실 5단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용삼 전문의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힌트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안장구 오로 5단님의 바둑의 장단점을 조금 알려주시죠. 그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바둑을 뜨면서
그 바둑을 떠났다가 또 되돌아오고 이게 취미다고 좋아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돌아오고 그랬는데 올 때마다 시력이 어떤 뭐가 변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도 조금 지금 요즘에 와서는 좀 수비형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비형으로 둬야 되겠다 할 때는 또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만 제가 이제 그 중반에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반에서 종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자기 그 영역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쯤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거의 성패가, 그래 처음에는 이제 상수분들이 힘들어 하시다가 그때 되면 이기니까 아주 뒤를 생각해서 아주 느긋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끝내기 부분은 또 고수들의 잔치 무대 아닙니까? 그 부분을 기다리는 전문의 쌤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젖바둑 두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 불리하더라도 크게 무리를 하진 않아요. 어차피 저희들의 그 잔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면 그냥 기다리면 약간 몇 집이라도 저희가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기다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내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어렵죠. 어디가 A가 큰지 B가 큰지 C가 큰지 그것도 모르고 개가도 정확한 형세 판단도 안 되고 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중반 종반 이후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바둑을 둬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포인트는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부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장구 오로다님, 네. 오늘 대국이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기는 건 은감생심 안 될 것 같고요. 겸손하시네요. 많이 좀 오늘 대국 목적이 배우는 데 있으니까 좀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이 끝나고 난 이후라도 반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긴장하지 말고 두셔서요. 좀 많은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장에서 뵐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구 오다님이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이번에. 네,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부분, 사실 끝내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또 형세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인터넷 바둑을 두면 대체적으로 전부 속기 바둑으로 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속기 바둑으로 두면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적당히 두더라도 바둑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 많이 쌓이면은 또 게다가 초읽기, 보통 속기 바둑으로 두니까 20초에 30초에 한 수씩 둬야 되죠. 복잡해지죠. 형세도 봐야죠. 끝내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잔수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실제 바둑판에 두는 것보다는 화면도 좀 조그맣고 수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바둑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안장구님도 저에게 사연 담아서 그렇게 보내주신 건데요. 일단 대국을 둬봐야 저희가 또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안장구 오로오다님과 김영삼 전문의의 대국 한번 대국장으로 가서 감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삼 전문의와 안장구 오다님의 자율좌바둑 4점, 그리고 10집 반 공제 대국입니다. 지니어스 3님이 지금 비타민 전문의 쌤들 중에 우리 바통령님께서 제일 승부욕 없이 두고 계시다고. 지금 다른 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두고 계시거든요. 저 원래 별로 승부욕이 없어요. 원래 평소에도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뭐 평화주의자? 약간? 네. 그렇게 독하지가 못해가지고. 네, 일단 첫 수는 화점, 그리고 소목, 화점, 내기를 다 차지하는 진행대로 가네요. 예, 이제 두면 되는 거죠. 화점 3개, 소목 하나. 예. 네, 오늘 대국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버로 1번 서버 164번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164번 방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후반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반 그리고 중반 가는 길은 좀 무난히 좀 단단하게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 두면은 후반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끔 젖바둑 두면은 좀 젖바둑 경험이 많은 분들은 견실하게 잘 지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둑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초반부터 아주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전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동수화둘 때처럼.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상수들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아무래도 뭐 1대1의 수읽기 싸움이 되니까요. 우선은 최소한 이제 석점, 넉점 이상 바둑을 둘 때는 우선은 튼튼하게 지켜놓고 그리고 이제 돌이 많은 곳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좀 무리하게 전투하는 그런 젖바둑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접을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젖바둑은 어쩔 수 없이 이 프로 쪽에서 무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나요? 2점이나 석점 정도의 바둑은 꼭 백의 입장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두는 게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주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뭐 한 넉점, 뭐 대여섯 점, 일곱 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무리하게 되는데 네. 2점 요 정도에서는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백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흙도 너무 또 느슨하게 둘 수도 없고 너무 또 적극적으로 둘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젖바둑을 잘 두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그래 밸런스 몇 수 놓여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포석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흙과 백 모두 현재까지는 큰 잘못은 없죠. 네, 일단 붙여서 머리를 내밀어 갑니다. 안장구님의 이 사연을 더 보니까 어제 신청자분과 좀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비타민 방송 시간이 겹치는 6시부터 10시 사이 이 아내분께서 야구 중계를 봐서 채널권을 잡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대인데 그쵸. 보통 남편들이 야구나 스포츠를 많이 보고 드라마 네. 보기 위해서 예, 사모님들은 드라마 위주의 어제도 딱 야구 중계 때문에 약간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여성분들이 요즘 야구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게요. 예. 저는 좀 반대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바둑을 여성분들이 보기 위해서. 바둑을 두고 남편분들이 좀 좋은데요? 신청 좀 해주고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저희 비타민의 여성 신청자분이 좀 뜸해서요. 저희 이것도 좀 홍보를 해야겠어요. 예, 그렇죠. 예.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선물을 더 드린다던가 뭐. 화장품 세트를 준비하다던가 하는 화장품 세트 괜찮네요. 화장품 세트 탐나는데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여성분이라고 사연을 올려주시면 거의 뭐 신청 확률이 당첨될 그게 좀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 위주로 네.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런데도 신청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좀 우리 여성 바둑 팬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위에 바둑의 인구는 꽤 많은데 약간 여성분들이 이런 걸 더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방송이란 거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죠, 좀 예.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신청해보고 네, 저희 되면 뭐 좋고 예, 안 되면 말고. 익명이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금 무리스러운 수법을 둔 거죠. 28번째 수가 좀
무리한 수법이었는데 네. 어떤가요? 잘 받으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진행되는 아직, 네. 형태죠? 이거는 제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 네, 우선 빵따냄을 하면서 네. 이제 원래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공격을 심하게 당할 것 같진 않고요. 원래 이제 흙이 조금 더 강력하게 뒀으면 백이 좀 곤란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을 텐데 네. 네, 조금 느슨하게 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조금은 풀린 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넉점을 깔고 뒀기 때문에 흙이 한 석점 반? 3.5? 아직도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덤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네, 그렇죠. 안 됩니다. 덤, 열집 반. 간혹 잊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간혹 잊고 계신 분들, 저. 어떻게 알으셨죠? 예리하신데요. 요즘 깜빡깜빡해요, 그냥. 바둑 두다가도 깜빡깜빡하고. 일단 그래도 우아기에서는 안장구님께서 그래도 꽤 견실한 실리 얻어 네, 가셨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코가 근질근질해요. 네, 지금 환절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30도가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엔 이제 아침에 뭐 15도? 전 극세사 이불을 꺼냈어요. 추워서. 네, 요즘에는 이제 긴팔이나 좀 긴 옷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일단은 우상기 쪽 걸쳐가면서 이게 오늘 안장구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분명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 채팅창에서는 긴장이 된다고 뭐 제가 이길 가능성은 5% 정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판을 짜고 계세요.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아기에서 백에게 빵 따냄 하나 허용한 건데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 협공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 대국자분은 이 협공에서 또 상대가 프로 사부님이니까 조금 물러서서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한 점을 그냥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돌이 많은 곳에서는 우군이 많을 때는 격렬하게 전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주변에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에 응원군이 없을 때 전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감기가 걸렸더니 코에서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못 참겠네요. 참다가 네, 너무 인간적이죠? 네. 일단은 당당하게 갈라서면서 양분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는 좀 특이한데요? 네, 특이한 독특한 수법이죠. 제가 감기를 몇 년째 안 걸리고 있거든요. 네. 몇 년씩이나요? 네, 몇 년째 안 걸리고 있어요. 비결이 설마 제가 상상하는 네, 그거? 설마 정말요? 땡땡땡땡땡땡. 그거예요? 감기는 역시 면역력이죠. 네.
이번 주 언제 하신다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일요일이요. 저희 팀 알겠습니다. 경기가 있죠. 네, 거기 가면 또 좋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가끔 예. 가끔이 네, 가끔이죠. 제 운이 좋았네요. 안장구님이 자기 기풍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약간 공격형이 아니실까. 그냥 뭐 그렇게 크게 공격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완전 수비적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볼 땐 이제 공격이 시작돼. 아 그럴까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흙이 그렇게 크게 잘못 두거나 한 건 없습니다. 무난하게 지금 잘 두고 있는 한 3.3에서 3.5 정도는 아직 살아있는 네. 선방하고 계시네요. 네, 넉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데 3점 몇으로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는 장면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힘있게 밀어갑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뒷술에 밀어주는 행마는 그렇게 좋은 행마법은 아닙니다. 먼저 앞으로 네. 나가는 게 좋다고 하셨죠? 지금 제가 백이 계속 먼저 이렇게 머리를 내밀지 않습니까? 네. 뭐 중앙 쪽으로 머리 내밀 때는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계속 밀고 계세요. 지금 방송을 안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아파서 멀리 가라는 게 바로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앙 쪽으로 뛰어가는 네. 형태. 먼저 머리를 내미는 이제 먼저 머리를 내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뒤를 밀고 있으면 머리를 내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걸 기다리셨네요. 화가 나셨는지 이걸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셨는지 화끈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화끈함이 시작되니까 그에 맞춰서 오로볼 퀴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볼 5개씩 주어지는 오로볼 퀴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2016 염성동방그룹배 염성동방그룹배 이름 특이하네요. 2016 염성동방그룹배 한중 바둑단체 명인대항전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라운드 풀리그로 펼쳐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한국의 이창호, 유창혁, 서봉수와 중국의 내핑, 마샤오춘, 창하오 등 한중 거장들의 대결이 올드 바둑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는데요. 2라운드에서 14년 만에 만난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승부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202수 만에 승리하며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친 두 기사의 현재까지의 상대 전적은 몇 승 몇 패일까요? 네, 이창호 구단의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벌써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벌써 수가 나왔어요. 있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을 정답 수가 한번 없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창호 구단의 기준으로 26승 6패. 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제 나가자마자 딱 1초 만에 정답이 우후죽순처럼. 정말 빠르네요. 이 정도 되면 정말 검색의 신들이시던지 네, 그렇죠. 지시광이던지. 저도 옛날에 한 이창호 구단이 마샤오춘 구단에게 한 20승 5패 정도까지 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그 이후로도 많이 뒀나 봐요.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지 몰랐네요. 워낙 유명한 승부니까 네. 더 기억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샤오춘 구단이 엄청난 천재예요. 엄청난 천재인데 네. 오로지 한 사람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이창호 구단. 이창호 구단을 극복을 못해서 95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세계대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후지츠배하고 동양증권배를 이관왕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몇 년 안 돼서 이름이 싹 사라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꺾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근데 못 폈네요. 뭐 마샤오춘 구단도 그렇고 창하오 구단 이 두 기사가 대표적으로 이창호 구단에게 전형적으로 이제 물 먹고 은퇴라기보다 이제 물 먹고 사라진 기사들이에요. 네. 참 이 천재 기사인
이 마샤오춘 구단도 이창호 구단을 넘지는 못했고요. 26패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네요. 그만큼 엄청난 기사라는 거죠.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그당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바둑계로 아주 휩쓸었는데 네. 그런 이창호 구단과 30판을 넘게 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정상권에서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그 바둑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더 대단한 거냐 아니면 이창호 구단이 더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두 기사 아닙니다. 모두 다 엄청나게 그렇죠. 대단한 대기사들이죠. 마치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모차르트가 뛰어나냐 베토벤이 뛰어나냐 이런 정도. 예. 아, 그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진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참 난감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다 수긍을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상 세계 바둑 대회가 생기고 난 지금 한 30여 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 기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죠. 바둑 역사를 아예 바꾼 인물들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끊어간 곳에서는 잘 처리가 됐네요. 여기요. 예, 뭐 아직까지는 계속 괜찮은 상황인데 이제부터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아까 그 단점과 그리고 배우고 싶은 부분을 이제 중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네. 하셨는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아, 곧이네요.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이제부터 안장구 오다님. 이 초반 꾸려 나갔던 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은현 국회의원님도 대단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어렵다니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이렇게 쉽게 떠올리면은 세계대회에서 가장 괜찮았던 사람이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조은현 구단, 그리고 중국의 구리 구단,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커지에, 그리고 예전에 한때 콩지에 뭐 이런 기사들이 떠오르는데요. 몇 명의 기사가 떠오르네요. 저는 그 한국기원 지하에 그 카퍼레이드 사진 액자가 딱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 사진 참 그렇게 되게 그 멋있더라고요. 당시에 한국에서 카퍼레이드 제가 기억났던 게 조은현 구단이 있었고 옛날에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한 30몇 년 전에 예전에 84년도 LA 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은 카퍼레이드 했던 기억이 나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퍼레이드 했던 기억이 어설프게 나요. 책받침도 받고 제가 책받침에 요한 바오로 2세 사진이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딱 소수에게만 그 주어졌던 허락했던 자리가 카퍼레이드 그 자리인데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외국 황실에서나 중요한 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어디 뭐 그런 행사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전부 태극기도 흔들고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마 이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맞아, 요즘 테러 뭐 이런 것도 있고 뒤숭숭한 일들이 많아서 아쉽네요. 왜 이렇게 오늘 안장구님의 승리를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갑자기 왜죠? 그래서 조치용 구단도 대단했던 기사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바둑계가 세계의 바둑을 휘저을 때인데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일본 바둑계를 평정을 했었거든요. 네. 조치훈보다는 지금도 약간 두어가는 바둑을 보면은 참 이 바둑은 진짜 조치훈 구단이구나 싶은 그런 수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환갑이에요. 조치훈구단이 56년생이라서 환갑인데 지금도 바둑 공부량이 상당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바둑 두고 또 한 가지 취미가 골프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라운딩을 하고 남는 시간은 바둑을 두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저녁에 이제 또 일잔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일잔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둑도 많이 두고 바둑 공부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공감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하고 네.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네, 일단 지금 중앙에 안장군님이 조금 실내를 마련해 가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좌변 백지영이 굉장히 통통해졌거든요. 네, 통통은 해졌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럼 이렇게 다 집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흙이 백집을요? 네. 뭐 지어주더라도 아직까진 괜찮으니까. 아, 그 정도로. 오늘 근데 이렇게 판이 다 짜여지면 중후반도 어려우신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좀 흔들어 봐야겠어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잘하는 흔들기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미 10집반. 10반에 10반. 10집반이 있습니다. 코에 누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덜 잠근 듯한 지금 기분이에요. 아, 참. 이 계절 바뀔 때마다 참 곤욕스럽네요. 땡땡땡땡땡땡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팀 응원 오면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좌변 정말 넓어졌습니다. 이럴 때 형세 판단 개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형세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좋다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무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형세 판단을 했는데 졌다라는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반면 운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대략적으로라도 집을 세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즘에 인터넷 바둑 두다 보면은 속기 바둑, 분석기시. 형세 분석을 한번 이렇게 툭 눌러 보면은 아유, 쫙 나오죠. 쭉 나오는데 또 이게 또 비교적 정확해요. 그래서 이 분석기 사범한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본인의 눈으로 직접 세어보는 것이 훨씬 더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세 판단을 뭐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비슷하게라도 해놓고, 만약에 좋다라고 생각된다면 안전하게,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훨씬 더 과감하게 승부수를 날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기력 향상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 집을 세다 보면요, 끝내기를 잡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수를 읽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끝내기인가요? 이미 진작 끝내기에 접어들었고요. 진작이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네. 좀 전투형 기사들 있잖아요. 수읽기 잘하고, 예를 들자면 뭐 최철한 구단이나 뭐 이런 스타일들, 이런 기사들은 형세 판단을 훨씬 늦게 해요. 아니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바둑의 돌의 흐름을 보고 이제 바둑을 보고, 개가 잘하는 기사들 보면, 예를 들자면 뭐 박영훈, 이창호, 나연 이런 기사들은 돌 한 10개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세어봐요. 저도 얼마 전에 느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흙 뿌려져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개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개, 돌이 몇 개 없어도 그때부터 집 세고 개가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꼭 굳이 그렇게 초반부터 열심히 집을 세워볼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중반 정도 접어들면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바둑이 센
한 세미 프로 정도 된 아마추어 고단자 이런 분들 꼭 굳이 집을 세워보는 것보다 그냥 흐름으로만 봐도 대충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략적인 딱 사이즈가 나오죠. 네. 여기를 두니까 호구 치니까 막시랑 한 칸을 띄었어요. 진짜 반즈브로 감님 말처럼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운동 이야기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전문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스쿼트 집에서 혼자 하다가 한동안 병원 다녔거든요. 진짜. 갑자기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혼자 하면 위험한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물리치료사분께서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너와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은 운동 뭐 다른 운동도 다 좋겠지만 요가 이런 거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가? 특히 요가, 필라테스. 그쵸. 선이 이뻐진다 그러죠. 저는 근데 걷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걷기도 좋죠. 예. 그 선생님이 걷기를 이제 추천하시더라고요. 허리 건강에 좋은 걸로 걷기를 하세요. 저도 한때 엄청나게 걸어 다녔는데 하루에 한 30km도 넘게 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30kg요? 몇만 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몇만 보씩 걷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걷고 나서 제가 야구 좋아하거든요. 네. 야구한 지 10여 년 좀 넘었는데 한 9년 정도를 홈런을 한 번도 못 치다가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 홈런이 그냥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걷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혹시 기팀? 네, 기팀이죠. 기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 20여 명 가까이 되죠. 육봉달 사모님 질문 보셨어요? 같은 분야에서 결혼을 하면 네. 좋은 점이 더 많나요? 나쁜 점이 더 많나요? 저한테 따로 카톡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으로는 어려우신 거죠? 어렵진 않은데요. 네. 따로 육봉달 사모님은 뭐 시간이 나시면 1대1 대화를 하세요. 두 분이서. 이 끝내기에서 야금야금 당하다가 역전 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정구님. 수습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따로 카톡을 하셔야 된다고 그건 하니까 많은 분들이 비방용인 거냐고 벌써 답은 나왔네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조크죠 그냥. 그쵸? 저도 그럼 오늘은 분석 사범님을 한번. 근데 이게 참 두 텀을 어느 정도로 나중에 집으로 좀 계산을 해야 될지가. 그런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그 정도 이제 형세를 보려면 네. 조금 더 바둑이 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두 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으로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감안을 하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얘는 5.2, 6.5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5집 정도는 그래도 나에게 좀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저는 그거 좀 궁금하던데 그 검토실 가면은 그 프로 사모님들이 몇 분에 몇 집, 예. 몇 분에 몇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언제 어려운 건 계산하기 어려운데 쉬운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좌변 네. 흙이 젖혀 있는 거 이런 거 뭐 선수석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 그런 집으로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뭐 2분의 1이라든지 네. 3분의 1이라든지 도대체 왜 몇 분의 몇이 바둑에 나와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비타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드실걸요 많은 분들이? 보통은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급용 끝내기인 거죠? 그렇죠. 고급 끝내기. 프로 또는 프로에 근접한 저희 언제 한번 그 7단님의 대국이 되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선을 잡고 끝내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 전문용어 나왔나요? 제가 지금- 명절 후유증이 지금. 저도 모르게. 그렇죠. 아이고, 어, 맞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끝내기를 혼자서 좀 많이 했죠. 많이 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해서 상당히 추격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나쁘겠죠? 또 저한테 제가 물어보시고. 약간 나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변에 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계속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젖혀서 패요. 예, 이 패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도 부담이 좀 부담이 있어요.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패감이 좀 거시기해서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패값만 마련되면은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중훈님이 좀 집을 잘 세신 다음에 안전하지 싶을 때 지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꼭 이겼다고 생각되면 지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 네.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아직도 하변에 맛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안장군님,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기 사범님은 흙이 좋다고 한다는 거. 아 그런가요? 왜냐면 또 덤이 있으니까. 그렇죠. 끝내기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제가 약간 나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이득 보지 않을까요, 제가 끝내기에서?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더요? 조금은 더 하겠죠, 그래도. 좀 이제 저도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면서 끝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오늘 안장군님께서 배우고 싶으신 부분이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는 과정과 또 이 마무리하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마무리를 당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는 오늘 대국 그 많았던 끝내기도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걱정되는 곳은 하변의 패예요. 패값만 생긴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엄포를 놓으셨죠. 근데 패감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장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끝내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김영성 전문의가 계속 하변의 패를 노려가고 있는데 오늘 안장구 5단님과 김영삼 전문의의 자율적 바둑 4점 10집반 공제대국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